이런 점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극도로 악하니 교제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옛 성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미소 짓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달콤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진심으로 우리의 평안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영혼 깊숙이 새겨진 상처뿐이며 이를 치유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얼굴을 드러낸 적이 아니라 겉으로는 친절하고 사리를 분별하며 심지어 항상 관심을 보여주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번에 밀어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믿음을 갉아먹고 생각의 방향을 틀어버리며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은 지쳤고 가슴은 차가워졌으며 믿음은 깨져버린 후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더 이상 이익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악은 요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산적인 눈빛 속에,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말 속에, 조건부 친절 속에,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보다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이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극도로 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통제하려 하고 감정을 조종하며 타인의 나약함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처음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떼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발을 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옛 성현들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사람들의 유형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소중한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십시오. 때로는 잘못된 사람 한 명을 피하는 것이 평생의 안정을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냉혹하고 무정하며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가 타락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았을 때 눈빛이 흔들리거나 넘어진 사람을 부축하기 위해 발걸음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따뜻한 인간애가 남아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냉혹하고 무정하며 타인의 생명과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고통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공경에 처한 것을 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을 처벌받아 마땅한 어리석음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비극 바로 곁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도구이자 발판이며 출세길에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됩니다. 만약 타인의 불행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들은 방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은밀히 바라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측은지심이 인과 의의 시작이며 이 마음을 잃으면 더 이상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료 인간의 생명을 아파할 줄 모르는 자는 겉모습이 아무리 예의 바르고 사려 깊어 보여도 내면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요란하지 않고 험한 말로 드러나지도 않으며 오직 타인의 고통 앞에서의 차가운 무관심과 무감각한 눈빛 속에 존재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전형적인 예가 적지 않습니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큰 공을 세웠고
그의 비전과 의지는 시대를 훨씬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후세 사람들이 몸서리칠 만큼 잔인했습니다. 권력과 제국의 영원함을 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그는 수십만 명의 백성을 동원했고 그들을 가혹한 환경 속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혹사시켰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을 생매장하며 인간의 목숨을 헐값 취급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에서 아랫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쇠처럼 차가운 마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황제의 관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훨씬 더 교묘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죄책감이나 한마디의 위로도 없이 수많은 직원을 실직으로 내모는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길가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보고도 구조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직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영상을 찍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고통을 마주했을 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위로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귀찮은 일로 여기는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덕을 잃은 사람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냉혹하고 무정하며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매우 명확하게 비춰줍니다. 개인의 이익이 유일한 척도가 될 때 타인의 생명은 자연스럽게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들은 도리에 대해 아주 훌륭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남을 돕는 것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거의 항상 망설임 없이 후자를 택합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면 그들이 권력이나 이익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꺼이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는지 아니면 상관없다는 듯 지나치는지 보십시오. 고통을 목격했을 때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여전히 차가운지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마치 매우 이성적인 척하며 약한 자는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거나 넘어진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무정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위험한 점은 이런 자들이 악의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꽤 평범하게 살아가며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눈에 띄는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해야 할 때 그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오늘은 친구나 동료일지 몰라도 내일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사람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 것은 어진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빈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살면서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거나 약자를 짓밟는 것에 무덤덤하며 고통을 목격하고도 감정의 동요가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차가운 마음을 가진 자는 칼이나 음모가 없어도 그 무정함만으로 곁에 있는 누구든 언제든지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남의 흠을 들추어 약점을 잡으려는 사람입니다. 일상생활 속에는 악담을 퍼붓지도 않고 눈앞에서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도 않지만 은밀히 관찰하고 조용히 기억하며 끈기 있게 때를 기다리는 위험한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남의 흠을 들추고 작은 허점 하나하나를 탐색합니다. 이는 잘못을 바로잡아주거나 조언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점을 잡고 통제하며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함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매우 차갑고 깊으며 알아차리기 어려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고 경청하며 이해하는 척합니다.
그들은 사적인 이야기를 자주 묻고 상대방의 감정 하나하나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실수로 내린 결정까지 세심하게 주시합니다. 하지만 그 집중 뒤에는 측은지심이 아니라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모든 정보는 마치 상품처럼 신중하게 보관됩니다. 타인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비장의 카드로 기억됩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흘러간 줄 알았던 그 일들이 즉시 끄집어내져 왜곡되거나 부풀려진 채 압박을 가하고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상대방이 침묵하고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무서운 점은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도덕성 혹은 탁월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타인의 약점입니다. 일단 그 약점을 손에 쥐면 그들은 조종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상대방은 옳든 그르든 수동적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조종은 침묵 속에서 소란 없이 공개적인 충돌도 없이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매우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약점을 잡힌 사람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되고 점차 자신의 삶에서 자유를 잃어가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 기록된 진나라 환관조고의 이야기는 이러한 유형의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조고는 나라를 다스리는 재능이나 충성심으로 두드러진 인물이 아니었으나 사람을 관찰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누가 말실수를 했는지, 누가 작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가 의심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는 사소한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때가 되어진 이세 왕제가 즉위하자 조고는 그 약점들을 하나씩 꺼내어 숙청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조정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과거의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에 아무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했고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조고의 권력은 정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신적 통제에서 나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유형은 더욱 교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항상 친절한 척하며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만 은밀히 작은 실수를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보고하거나 퍼뜨리는 동료일 수 있습니다. 가정사나 재정 문제 또는 사적인 과거를 집요하게 캐묻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당신이 믿고 털어놓았던 그 이야기들을 비웃거나 상처 입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논리나 능력으로 당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쥐고 있다는 사실로 이기려 듭니다. 순자는 소인은 남의 부족한 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군자는 자신을 고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실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선과 악의 경계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선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보면 은밀히 조언하거나 조용히 도와주는 길을 택합니다. 반면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그들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무기로 바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면 타인의 실수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조용히 도우려 하는지 아니면 서둘러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사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밀을 지키는지 아니면 무심한 척하며 빠르게 퍼뜨리는지 보십시오. 특히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남의 잘못은 똑똑히 기억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많이 공유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가까워질수록 허점이 드러나고 믿을수록 통제당하기 쉽습니다. 솔직하게 살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도 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손에 들어가면
왜곡되고 잘려나가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무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에는 잘못이 없지만 나쁜 동기로 진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없이 위험합니다. 노자는 현명한 사람은 강함을 피하기 위해 부드러움을 지킬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활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남의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속내는 철저히 감추는 법입니다. 그리고 때를 맞춘 침묵은 때로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옛말에 사람의 마음은 바다보다 깊고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산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말을 아끼고 비밀을 지키며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극도로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교제할수록 그들이 앗아가는 것은 정보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평안과 내면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이라는 겉옷을 걸치고 본심을 감추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속기 쉬운 것은 노골적인 흉폭함이 아니라 너무나 교묘하게 포장된 선량함입니다. 사람들은 무례하고 까칠하며 예의 없게 말하는 자는 경계하지만 도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옳고 그름을 설파하며 선하고 자비로운 이미지를 두른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엽니다. 바로 이러한 착각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본심을 감추는데 능한 자들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인간 심리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패이자 타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기에 아주 옳은 말을 하고 보기 좋은 행동을 하며 도덕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처신합니다. 그들은 자비와 포용, 인내와 희생을 언급합니다. 부처님 말씀이나 성현의 말씀, 옛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칠애에 불과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는 모든 선행에 목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좋은 말은 모두 밖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명성을 얻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도덕을 설교할 때는 남들이 자신을 하나의 기준점처럼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인이란 내면을 수양하는 길이 아니라 명성을 쌓고 신뢰를 얻으며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실질을 중시하고 소인은 명성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겨 선을 행할 뿐 누가 알아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이라는 겉옷만 걸친 자는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듯 선행을 합니다. 관객이 없으면 시들해지고 이익이 없으면 주저합니다. 이 차이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오늘날 이런 유형은 더 이상 조정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선 활동을 하지만 항상 카메라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서 친절한 삶과 선량한 삶에 대해 유창하게 말하지만 이익이 없을 때는 가차 없이 등을 돌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도덕을 설교하고 아름답고 옳은 글을 쓰지만 실제로는 냉정하고 타산적이며 타인의 진짜 고통에는 무감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매우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심을 살 만큼 지나치게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적당하여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언제 친절한 척해야 할지 압니다.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언제 침묵해야 할지도 압니다. 그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 언제 목소리를 높여야 할지도 압니다. 그렇게 서서히 폭력이나 강요 없이 대중의 신뢰를 얻어냅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면 옛 성현들의 조언대로 그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진정으로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유함이나 가난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대상에게 친절합니다. 반대로 인이라는 겉옷만 걸친 자는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매우 냉담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권력자 앞에서는 굽실거리며 예의를 갖추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무관심하거나 잔인합니다. 공자께서는 말을 듣고 행동을 관찰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배울 수 있고 연기할 수 있지만 오랜 행동은 본성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특히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그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도 여전히 친절한가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기꺼이 돕습니까? 이익이 사라져도 여전히 올바름을 유지합니까? 옛 성현들은 차라리 투박하지만 솔직한 사람 곁에 있는 편이 상냥하지만 속이 검은 자와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가면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위험한 것은 얼굴을 드러낸 악인이 아니라 선인의 탈을 쓴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에 대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섣불리 믿지 마십시오.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과일이 반드시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도덕을 자주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말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고 침묵 속에 지켜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도덕적인 사람은 박수갈채가 없어도 옳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인이라는 옷만 걸친 자는 존재하기 위해 항상 타인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것이야말로 선한 겉모습 아래 악한 마음을 숨긴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이용해 친밀한 관계를 도구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물질적인 손실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배신 때문에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를 정신적인 의지처이자 경계심 많은 세상에서 드물게 만난 친밀한 사람으로 여길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아주 조용히 다가옵니다. 요구하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으며 야망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묵묵히 곁을 지키고 이해받고 싶을 때 귀를 기울여 줍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 나타나는 그 존재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안전한 사람이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어벽을 허물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거친 속임수가 아니라 친밀함과 익숙함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 약하게 만드는 약점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뢰라는 열쇠를 손에 쥐면 그들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인 비밀부터 돈과 인간관계,
그리고 명예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역사는 잘못된 곳에 믿음을 두어 겪은 뼈아픈 교훈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탁과 여포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예입니다. 동탁은 여포를 초기부터 거두어 키워주고 양아들로 삼아 권력과 지위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끈끈하고 견고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바로 그 친밀함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허점이 되었습니다. 동탁의 전횡에 불만을 품은 대신 왕유는 직접 맞서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미인계라는 교묘한 계책을 써서 초선을 부자관계 사이에 투입해 여포의 의심과 탐욕 그리고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본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불만이 있었던 여포는 결국 자신을 친자식처럼 여겨준 사람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동탁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역사 속의 반란 사건이 아니라 후대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깊은 경고입니다.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두는 것은 적에게 내 심장을 찌를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적에게서 오는 칼날은 차라리 방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서 오는 타격은 인간에 대한 믿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눈앞의 손실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정신적 상처입니다. 현대 생활에서도 믿음을 이용하는 유형의 사람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음모나 높은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과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은 적절한 안부 인사와 시의적절한 관심,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도움으로 친밀감을 키워나갑니다. 점차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익숙해집니다. 자신이 자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도록 허락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점은 구걸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어주게 만듭니다. 이해받는 느낌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의리라고 생각해서 도와주며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양보합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우리가 내어준 것들에 의해 처참해진 후입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채굴해야 할 이익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진심인 사람은 이익을 얻지 못해도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자는 불쾌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냉담해지고 짜증을 내거나 은근히 비난하며 거절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친밀함이란 정의나 의리가 아니라 접속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이 제한되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진실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적인 영역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자는 항상 필요 이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꼬치꼬치 캐묻고 지나치게 호기심을 보이며 항상 당신의 결정에 개입하려 합니다.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따라서 옛 성현들은 마음은 사람에게 두되 지혜는 자신에게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믿음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주고 시간이 검증하도록 하십시오. 몇 번에 가까운 순간 때문에 온전히 믿지 마십시오. 몇 마디 달콤한 말 때문에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친절에는 경계선이 필요하고 선량함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입니다. 살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많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순간에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완벽할 정도로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곁을 지키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옳은 일을 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반면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정확히 나타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해주며 우리가 필요한 일을 정확히 해주는 자들은 때로 은밀히 판을 짜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희생되는 체스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할 줄 모르고 남의 고통을 보며 통쾌해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하거나 사회의 밑바닥에 산다 할지라도 남이 아파하는 것을 볼 때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 마음이 숙연해질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인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두려운 것은 겉모습은 말끔하고 말씨는 예의 바르며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속은 잔인할 만큼 차가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불행을 겪는 것을 보며 은밀히 기뻐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내면에 아주 깊은 악을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손을 내밀어 부축하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남이 실직하거나 병을 얻거나 가정이 파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안타까워하는 대신 대가를 치른 것이라며 태연하게 말을 내뱉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는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열등감을 덜어주는 것 같아 통쾌함마저 느낍니다. 타인의 불행이 자신의 불안을 달래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어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어질지 못한 자는 사람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냉담하고 무감각한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지 않는 것도 어질지 못한 것이지만 남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은 인간성의 위험한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측은지심이 사라지면 사람은 서로를 동료로 여기지 않고 오직 비교하고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다. 매일 웃으며 이야기하던 동료가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며 방관하거나 심지어 남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려 재미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인사치레하던 이웃이 당신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위로 한마디 없이 악의적인 비꼬는 말만 던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아끼는 척하지만 당신이 추락할 때 속으로 꼴 좋다고 생각하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 위에 서려는 심리는 대개 오랫동안 쌓인 질투와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올라설 능력이 부족할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남이 불행한 것을 보며 적어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는 위안을 얻습니다. 이런 왜곡된 위안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점차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무뎌집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그 삐뚤어진 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상적인 반응으로 여기게 됩니다. 옛 성현들은 인자한 사람은 남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슬퍼하고 남이 평안한 것을 보면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도덕이 아니라 매우 냉철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인생은 본래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이 당한 불행이 내일 내 차례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감히 남의 고통을 비웃지 못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항상 돌고 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질지 못한 자를 알아보고 싶다면 슬픈 이야기 앞에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그윽해지고 동작이 느려지며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합니다. 무심한 사람은 냉담하게 반응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더 우월함을 과시하듯 모진 말을 내뱉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고통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곤경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이 약해진 틈을 타 비집고 들어가
그 고통을 마치 계단처럼 밟고 지나갑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정신적 안전은 항상 위협받습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 나눔을 필요로 할 때 결코 진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강할 때는 웃으며 이야기하겠지만 약해지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당신을 더 깊은 어려움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원망하거나 경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측은지심은 도덕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안전을 위한 기초입니다. 남이 아파할 때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적어도 당신이 곤경에 빠졌을 때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고통을 기뻐하는 자는 조만간 당신의 아픔도 오락거리로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극도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6번째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정과 의리로 사는 사람이 있고 도리를 지침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부류도 존재합니다. 바로 자신의 이익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것을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의리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나아갑니다. 자신의 몫이 있다면 남을 밀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위협받으면 등을 돌리고 배신하며 심지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우 능수능란합니다. 처신할 줄 알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줄 압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그들의 진짜 본성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를 관통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항상 은밀히 존재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그들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위험이 있으면 가장 먼저 발을 뺍니다. 그리고 쟁탈할 기회가 생기면 주저없이 남을 밟고 올라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로 자신을 포장하는데 매우 능합니다. 도움을 거절할 때는 원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등을 돌릴 때는 자신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몫을 차지할 때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명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의 동기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개인의 이익을 보존하고 늘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발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계산적이고 집요하게 나쁩니다. 당, 현종 때의 재상 2인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겉으로는 항상 황제에게 충성하는 척하며 입으로는 대의와 조정의 안정, 국가의 이익을 끊임없이 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모든 결정이 개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가 있으면 모함하여 해치려 했고 왕의 신임을 받는 자가 있으면 비방하여 제거했습니다. 조정 전체가 의심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공익을 가장해 사익을 추구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삶의 방식은 왕조를 쇠퇴하게 만들었고 후세에 오명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동체 정신을 말하지만 성과를 결산할 때는 모든 공로를 독차지하려는 동료일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눈 정을 자주 언급하지만 권리를 나눌 때는 한 푼까지 계산하는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좋을 때는 친밀하지만
당신이 어려울 때는 서둘러 발을 빼고 심지어 당신의 고통을 출세의 기회로 삼는 친구나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군자는 도리를 추구하고 소인은 오직 이익만을 쫓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차이는 말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드러납니다. 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줄 압니다. 의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 작은 이익을 포기할 줄 압니다. 하지만 이익만을 위해 사는 자는 단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다면 모든 것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면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들을 관찰하십시오. 자신의 몫이 없을 때도 여전히 열정적인지 보십시오.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없을 때 약속을 지키는지 아니면 회피하려 하는지 보십시오. 당신이 몰락했을 때 당신 곁에 서 있는지 아니면 더 안전하고 밝은 곳을 찾아 은밀히 떠나는지 보십시오. 그 순간들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가장 명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익만 아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의 위험성은 당신이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가치를 줄 때는 곁에 있지만 착취할 것이 없으면 당신은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이익과 당신의 안전이 충돌한다면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을 먼저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 체계에서 당신은 결코 이익보다 중요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 성현들은 필요할 때 양보할 줄 알고 잘못된 이익을 거절할 줄 알며 이익보다 의리를 위해 두는 동반자를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을 빨리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할지라도 평안하고 오래도록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모든 결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직 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일찌감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익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욕심은 원한을 낳고 원한이 생기면 재앙이 뒤따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7번째는 시비를 퍼뜨리고 혼란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으며 구체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남들이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멀어지는 것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악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평온은 불쾌한 일이고 혼란은 은밀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성현들이 오래전부터 가장 멀리해야 할 부류로 꼽았던 시비를 퍼뜨리고 이간질을 취미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좀처럼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역을 바꾸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공감하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당신 편에 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돌아서면 즉시 걱정 가득한 전달자가 되어 당신이 불만을 품고 있다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거나 뒤에서 욕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무심한 척 포장되어 있습니다. 조언이나 당부처럼 가볍게 들리지만 실상은 듣는 이의 마음에 의심의 바늘을 꽂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가장 교묘한 점은 절대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만 말하거나 약간 왜곡하거나 모호한 디테일을 덧붙입니다.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듣는 사람은 즉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의심을 품기에는 충분합니다. 의심은 분노를 부르고 분노는 거리감을 만듭니다. 거리감이 생기면 그들은 끈끈했던 관계가 서서히 금이 가는 것을 은밀히 지켜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만족감을 느낍니다. 시비를 퍼뜨리는 자들은 직접 맞서거나 도발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논쟁에 나서지도 않고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싫어합니다. 그저 적당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제3자처럼 뒤로 물러날 뿐입니다. 갈등이 터지면 그들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조언하는 척하고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 불을 지핀 당사자이자 기름을 부은 손길은 바로 그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무서운 이유는 즉각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해악은 천천히 은밀하게 마치 독이 숨에게 스며들듯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몇 마디의 가십으로 시작해 경계심이 생기고 눈빛이 달라지며 대화가 끊깁니다.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 되는데 누구도 원인을 거슬러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시비를 건 자는 마치 아무 관련 없는 사람처럼 태어납니다. 옛 성현들은 한쪽 말만 들으면 어둡고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밝아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시비를 마주했을 때 특히 옳습니다. 자극적인 어조로 적시적소에 전달되는 정보에는 반드시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면 전에 들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정말로 선의가 있다면 남의 뒤에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는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시비를 즐기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밖에서 말을 전하고 뜻을 보탠 뒤 빠집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야말로 그들의 진짜 목적이 화해가 아니라 선동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불화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들이 원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피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섣불리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말, 특히 감정을 강하게 건드리는 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분노에 이끌려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시비가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검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말만 듣지 말고 직접 묻고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비를 거는 자는 항상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진실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집단에서든 공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보다 은밀히 기름을 붓는 자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난 적은 알아볼 수 있지만 시비를 퍼뜨리는 자는 보기도 어렵고 막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식별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논쟁하지 말고 맞서지 말고 그들의 말을 더 이상 퍼뜨리지 마십시오. 침묵과 냉철함 그리고 호응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시비의 생명줄을 끊는 방법입니다. 관계의 평온함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솔직함과 신뢰, 그리고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혼란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다툴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평안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8번째는 겉으로는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깊은 흉계를 꾸미는 사람입니다. 어떤 미소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보호받는 느낌을 주며 겨울날의 따스한 햇살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미소는 오래 볼수록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옛 성현들은 얼굴을 알기는 쉬워도 마음을 알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칼이나 공개적인 음모가 아니라 항상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계산입니다. 이런 미소를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달콤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두르거나 환심을 사려 하거나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단은 편안함입니다. 경청하는 눈빛, 적절한 고개, 끄덕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짓는 미소입니다. 그들은 공감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항상 우리 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호감 때문에 우리는 경계심을 낮추고 점차 그들을 지인이자 친구, 심지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화목한 껍데기 뒤에는 항상 관찰하고 기억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누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기 위해 듣습니다. 동의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말하게 하려고 끄덕입니다.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기에 웃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공격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상대방이 전혀 방어하지 않을 때 가하는 일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존재에 익숙해졌을 때, 우리의 약점과 진심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그 미소는 숨겨둔 칼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런 유형은 전쟁터나 권력 다툼 속에는 없지만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직장에는 항상 친절하고 즐거워 보이며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동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에서만 했던 이야기가 금세 밖으로 퍼져나가고 내용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공격하거나 직접 맞서지 않고 뒤에서 속삭이는 말로 우리의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호감 가는 얼굴 뒤에 의도를 숨기는데 매우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튈 필요도 없고 앞장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타인의 신뢰를 얻기만 하면 됩니다. 신뢰를 얻으면 이야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미소 하나하나가 마치 벨벳에 쌓인 바늘과 같습니다. 부드럽고 푹신하지만 방심하면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평온함을 뚫고 들어옵니다. 옛 성현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들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선량한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이익이 있든 없든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기에 능한 자는 이익이 없을 때, 자신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을 때 쉽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미소는 옅어지고 친밀함은 빠르게 냉담함으로 변하며 심지어 설명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립니다. 진실한 미소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빛, 그리고 조용하지만 일관된 행동과 함께합니다. 과시할 필요도 없고 말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가식적인 미소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차가움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그들은 가장 먼저 발을 뺄 것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주지 못하면 가장 먼저 입을 다물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그들은 마치 친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방관자가 되어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웃는 표정이나 좋을 때 하는 말로 사람을 섣불리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리할 때, 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이득이 없을 때도 친절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잘해주는 사람은 안전한 쪽에 서기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해픈 미소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필요하지만 깨어있는 채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호감에 눈이 멀어 직감을 흐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말수가 적고 웃음이 적어도 행동으로 항상 우리를 안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입가에 띈 미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통해 우리를 대하는 끈기 있는 진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지만 온갖 부류의 사람을 만나기에는 충분히 넓습니다. 겉모습은 친절하지만 속은 무섭도록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풀처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고, 믿음을 이용해 가까운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또 은밀히 흠을 찾아 약점을 잡고 조종하려 하거나 삐뚤어진 본심을 감추기 위해 인이라는 옷을 교묘하게 걸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 공감할 줄 모르고 남의 고통을 속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겉으로는 온화하게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흉계를 꾸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퍼뜨려 의심과 혼란을 만드는 것을 은밀한 취미로 삼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일찍 알아보고 거리를 두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순수함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 서로 의견을 나누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 성현들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항상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이 깨달음의 교훈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현명함을 유지하고 선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인생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옛 성현들의 가르침 채널의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